105세에도 인간은 왜 인정에 목마른가? 105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삶은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90세 정신과 의사의 시영 박사 또한 인간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며 김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들의 솔직한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인간은 왜 인정에 목마른가? 인정투쟁은 삶의 본질인가? 아니면 허망한 욕망에 불과한가? 인정투쟁은 단순히 남보다 잘나 보이고 싶은 욕망을 넘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자존감을 얻기 위한 본능적인 욕구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성장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 사회생활, 심지어 SNS에서까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한다. 좋아요, 개수, 팔로워 수, 댓글에 일희일비하며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는 모습은 현대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헤겔의 삶과 죽음을 건 인정투쟁. 19세기 독일 철학자 헤겔은 인간의 삶을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욕구를 넘어 삶과 죽음을 건 투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겔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헤겔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합니다. 이러한 자기의식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합니다. 즉,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헤겔은 이러한 인정 욕구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들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는 발전하고 문명은 진보합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정치가는 자신의 정책을 통해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인정투쟁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헤겔은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헤겔은 인정투쟁의 극단적인 형태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제시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지배하고 착취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려 하지만 결국 노예의 노동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반면 노예는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노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인정투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변화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헤겔의 인정투쟁 이론은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경쟁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잠 못 이루고 노력합니다. SNS는 이러한 인정투쟁을 더욱 부추깁니다. 우리는 화려하게 포장된 타인의 삶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하고 과시합니다. 헤겔의 인정투쟁 이론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자존감을 얻지만 동시에 과도한 인정 욕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정투쟁의 빛과 그림자. 인정투쟁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고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술가, 과학자, 운동선수 등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과도한 인정 욕구는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고 질투, 시기, 증오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또한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게 된다. 성장의 동력인과 동시에 파멸을 씨앗인 인정투쟁은 끝없는 굴레와 같다.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인정을 갈구하게 된다.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을 뿐이다. 인정투쟁에서 벗어나기. 인정투쟁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앞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삶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인정하는 삶이다. 이는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삶은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준다. 인정투쟁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삶.
인정투쟁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타인과의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인정투쟁은 삶의 필연적인 부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굴레에 갇혀 살 필요는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인정투쟁,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타인들 속에서 존재함을 통해 구성되며 타자에 의해 인지되고 인정받는 것이 존재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했다.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창작의 욕구 발현, 정보 공유, 취미와 열정 추구, 커뮤니티 구축, 수익 창출 등 다양하겠지만 궁극의 이유는 인정 욕구 때문이다. 그렇게 인간의 존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욕망은 단순한 심리적 욕구를 넘어 삶의 본질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인간의 행동과 사회 구조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헤겔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헤겔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욕망은 인간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헤겔에 따르면 인간의 자기의식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며 이러한 인정 욕구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들고 역사의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술가, 과학자, 정치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진보에도 기여합니다. 인정 욕구는 인간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헤겔은 인정 욕구의 어두운 면에도 주목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인간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자존감의 상실, 우울증, 심지어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투쟁의 극단적인 형태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개인의 내면을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헤겔은 이를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설명합니다. 주인은 노예를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려 하지만 결국 노예의 노동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반면 노예는 주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노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인정투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변화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헤겔의 인정투쟁 이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경쟁합니다. SNS는 이러한 인정투쟁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받기 위해 자신을 과시합니다. 이러한 인정투쟁은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헤겔의 인정투쟁 이론은 인간이 왜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삶과 사회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인정투쟁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이익, 도덕 위선의 본질. 허풍 떨지 않고 자존심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존심은 뿌리 깊은 것이다. 이게 바로 자존심이 스스로를 적으로 삼아 싸우게 되는 이유이다. 문명은 자존심을 숨기는 데서 자존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라고 가르친다. 그 결과 예의 바름이 나타났다. 예의 바름은 자기 희생의 한 표현이고 듣기 좋은 말로 보상을 받는다. 도덕적인 미덕은 아첨이 자존심과 정치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다. 듣기 좋은 말은 미덕이 된다. 그리고 예의 바름을 과시하면 할수록 자존심은 더욱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모욕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더욱 커지고 따라서 예의 바름을 더욱 크게 과시하고 이렇게 순환 반복된다. 놀라운 일이다. 자존심을 더 많이 숨길수록 자존심이 더 많이 충족되다니. 신학자들 말로 인간이 최초로 저지른 죄라고 하는 오만은 도덕의 수수께끼가 된다. 자존심 혹은 지나친 자기 존중은 사회라는 유기체가 전진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공급한다. 우리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얻는다. 사실 문명이라는 것은 자존심과 모욕 주변의 아첨, 즉 거짓말을 덧붙여서 조직된 것이다. 우리는 이 무언극을 장려한다. 거칠애로만 자존심의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한다. 만일 자존심을 억누르면 자존심은 잔인함과 질투로 타락한다. 예의 바름은 자존심이 못마땅해 할 만한 것들을 교묘한 술책을 동원해 그럴듯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요컨대 존경심을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교묘한 술책이다.
우리는 문명의 이 표현들이 마치 우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처럼 행동한다. 또 예의 바름의 형식적 틀린 예의는 여기에 반항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친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예의 바름 속에 내재된 동기가 우아하다고 믿게 되었다. 만일 충분히 오랫동안 우아하게 행동하는 척만 한다면 아무리 의도가 우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아한 사람이 된다. 의선은 자존심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아무리 점잖은 체에도 전혀 점잖지 못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기심은 심지어 참된 이타주의 뒤에도 숨어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인다. 이성 역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모든 생각은 욕망을 합리화한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기주의가 죄악이라고 배워야 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런 까닭에 자기기만이 사회의 중심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기기만을 스스로 모독하는 셈이 된다. 우리는 자존심이 어떤 역할을 하며 또 어떻게 모습을 감추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어떤 지성도 그걸 덮고 있는 장막을 걷어내지 못한다. 자존심은 심지어 자존심에 가장 민감한 사람의 눈까지 멀게 한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